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MB정부 시절 행적과 관련한 여러 문건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공천과 총선에 개입하는 조치를 논의했다. 이런 정황을 추정케 하는 자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2008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서 소위 친박 후보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 탈락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가 거론되던 당시 작성된 대변인실 문건에서 이 문제 처리에 대한 논의가 적혀 있었다라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인터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지난 2008년 총선 때 친박연대로 대구 달서병에 출마하셔서 당선되셨죠? 네, 예. 당시 한나라당 공천 상황, 김무성 전 대표는 청와대 개입설 주장하기도 하고 친박 학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천 상황 어땠습니까? MB 정부에서 예. 그 경선 안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이제 생명을 끊자 이런 의도가 상당히 해서 공천을 거의 학살 수준으로 다 친박계는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선거구는 다 공천 한 곳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서청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친박연대 당이 만들어지고, 네네. 김무성 그 의원을 중심으로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연합체가 만들어져서, 네네. 그 선거에 28명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뭐 이방호 사무총장 혼자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청와대 개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으로 청와대 개입이 있었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주도했다. 네. 그럼 그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당이 또 보통 사람들 이방호 사무총장이 아니다. 네네. 청와대가 주도한 거 아니냐? MB 네. 쪽에서 굉장히 조밀하게 이러한 친박 공천 학살 부분 이제 공천이 보통 뭐 하다 보면은 좀 서운하고 이런 게 있죠. 이거는 전반적인 공천 학살 수준으로 해버렸잖아요. 네네. 당시에 당대표 강재섭 당대표도 친박 아니지만 가깝다는 명목으로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네네. 당대표가 불출마 선언하고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그것이 지금까지 친박 친이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공개된 청와대 문건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2008년 3월 15일자 문건인데 탈락자 출마에 따른 정밀한 민심 동향 파악이 필요하며 무소속 출마를 주저앉힐 수 있는 적절한 인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대변인실이 무슨 정보기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변인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대변인실 누군가가 그 MB 대통령한테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를 했을 거고, 네. 그러면은 그러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상대편 거기 친박 쪽의 공천 학살을 주도했는 거 아닙니까? 네. 나쁜 사람들이죠. 예. 그것은 또 뭐 대변인실 상황에서 그걸 다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청와대 전체가 같이 움직였다. 사실은 민정이나 뭐 그 홍보, 정무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거를 주도해서 뭐 각 개인 신상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왜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청와대 개입이 너무 심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청와대는 총선 되면요 하고 싶은 거예요 개입을. 네네. 대통령실이 어느 대통령도 뭔가 자기 사람들이 다음 국정 운영에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윤 대통령 지난 경선 때 저렇게 강하게 말이지 그 나경원 의원한테 소위 뭐 인권 유린할 정도로 인권 유린. 비상식적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건 뭐겠어요? 자기 사람 당대표 안 앉혀놓으니까 다음 공천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네. 강재섭 대표 그랬죠. 그 다음에 뭐 김무성 대표 그랬죠. 그게 보수 정당의 관례식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공천하다 보면은 청와대 대통령실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하고 대통령실 말을 듣는 사무총장 혹은 공천관리위원장 이 여러 가지 힘들이 서로 부딪혀요. 네. 근데 거기에 딱 당대표는 지금까지 당대표는 항상 대통령실이나 청와대하고 각을 세우고 있었다고요. 네. 자기가 당대표를 권리를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됐는데 네네.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상황이 안 됐지만은 그래서 이 청와대나 대통령실 권력 중심에 있는 쪽이 자꾸 자기 정치, 자기 독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네. 자꾸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니 또 근데 그런 저는 유혹에 넘어가는데 예. 누군가는 그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추기는 사람 그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 대변인실이 있을 때는 뭐 대변인이었고 그다음에 홍보수석실 만들어서 초대 홍보수석으로 갔고 근데 뭐 국정원에서 나온 문서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해서 국정원 마크 찍힌 문서 또 그다음에 대변인실 보고자 대변인 이동관 이렇게 찍힌 문서 이런 문서들이 계속 나오는데 본인은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고 뭐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MB 대통령 때 예.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MB 대통령을 망친 두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 누구입니까? 그 대부분 이동관, 박형준. 아 이동관, 박형준. 이게 공개적으로 여당 내에서 예. 친이계 쪽에서 난리가 나.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청와대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도 의원들, 친이계 의원들 모임에도 못 왔다니까? 그 정도로 불신이 있어서 그게. 이게 독단적으로 대통령 귀에다가 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당 무시하고 국회 무시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된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언론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 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이것은 언론 장악 시도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는 소위 모사꾼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동관 수석에 대해서 내가 아니 아들 문제까지 걸렸는데 무슨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정도로 이동관 후보가 애국심이 많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왔는 길을 돌이켜 보면은 예. 이런 시기에는 나서는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 잘못 가면은 또 MB 망치듯이 윤 대통령 망치는 상황 온다. 저는 그게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아 눈에 보이시는구나 우리 조 보이죠. 대표님한테는. 제가 아니 그래서 본인이 하라 그래도 아이고 저는 이제 흘러간 물이니까 예. 새로운 거로 해달라. 그게 얼마나 많은 이제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거 놓을 때 엄청 부담 가지고 놓은 거 아닙니까? 네. 엄청 의도가 있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총선도 잘 치러야 되고 총선이 여소야대가 되는 야대 요소가 되든 네. 어떤 상황으로 되더라도 뭐 국정 운영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내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네네. 또 언론이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 좌우로 완전히 전쟁하다시피 언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든 간에 뭐 우호적인 언론들을 많이 확보한다든지 혹은 네. 이 내용을 잘 알고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언론에 좀 더 자기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이동관 같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토로 모양으로는. 그런데 모양으로는 국가나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야. 하시면 안 된다. 아.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더 커진다. MB 대통령의 전례를 봐라. 네. MB 대통령이 청와대 내에 무슨 뭐 계획 세우고 프로젝트 세우고 뭐 대단히 큰 그림을 그렸다고 해놨는데 실전 하나도 못하는 그게 박영준 지금 부산시장 하고 있는 박영준 그림이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이동관 쪽 얘기다 하는 게 그때 공공연한 사실이었잖아요. 아, 귀에 그런 대통령 귀에 사람들의 잘 속삭이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의 전처들을 우리는 봤잖아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그렇게 볼 때는 좀 더 판단을 좀 잘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공청회에서 예. 청문회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청문회 18일 날 청문회 지켜보도록 하고요.